보시는 것처럼 서면결의 정족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그리고 의결권, 지분이죠. 기본적으로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차피 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련 집회의 결의도 5분의 4 이상이고, 보시는 것처럼 서면 결의도 5분의 4 이상이니까 사실은 동일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집회 결의를 열지 않고 서면 결의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면 결의만으로도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가 이걸 인정해요. 즉, 관련 집회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하고 서면 결의의 정족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관련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 결의로 재건축 결의를 받아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장점이 있어요. 즉, 관련 집회 결의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부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서면 결의는요, 서면 결의에 대해서는 판례가 80%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는 이런 재건축 결의를 받기 위한 그 기간이, 서면 결의 받는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도 유효하다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면 결의로 재건축 결의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사안 같은 경우, 사안이 뭐였습니까? 집회를 열었어요. 집회를 열었는데 정족수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를 추가로 서면 결의로 추가해가지고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당초 무효가 된 관련 집회의 의결입니다. 그 후 일부 구분 소유자가 추가 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추가로 해서 일부 구분 소유자가 여기서는 서면 결의죠. 이게 서면 결의로 추가한다고 해서 당초의 결의가 유효로 될 수는 없다. 무효인 결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따라서 관련 집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경우 이후 나머지 부족한 정족수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봤자 무효예요. 이 경우에 다시 관련 집회를 개최해서 정족수 이상을 충족하거나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결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면 결의로 새롭게 다시 80%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안에서 요게 제가 했던 사건이에요. 동일하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안에서 종전 관련 집회의 결의는 부결된 것이고, 이미 끝났어요. 부결된 것이고, 추가로 찬성표를 채워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서면 결의 방식으로 하더라도 유효하게 될 수는 없어요. 추가되는 것은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새롭게 관련 집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서면 결의로 새롭게 결의를 하는 방법을 다시 택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거 있어요. 새롭게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 제가 받은 동의서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가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해결책은 있습니다. 판례가 일부 소수지만 이런 경우에 무효로 된 집회, 그리고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가 된 집회에서는 그 동의서 또는 의결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일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에게 추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족한 정족수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